일론 머스크는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누구도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고요. 로봇과 AI가 모든 걸 만들어내니 일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모두가 부유해지는 보편적 고소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확률을 그는 80%로 봤습니다.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근거 없는 말도 아닙니다. AI와 로봇이 물건을 워낙 많이 만들어내니 값이 떨어지고 그러면 적은 돈으로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은 일하지 않고도 잘 살게 될까요? 오늘은 머스크가 그린 그 미래로 직접 들어가 데이터와 경제학 그리고 현장의 경험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해두면 그곳은 일이 사라진 천국도 다 같이 망한 지옥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끝까지 따라가면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에 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가? 가장 먼저 확인할 건 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AI가 일자리를 다 없앤다는 말, 근거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약 3억 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세계 경제 포럼은 9천만 개가 사라지는 대신 1억 7천만 개가 새로 생긴다고 봤습니다. 빼고 더하면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럼 공포는 과장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체는 조용해도 특히 크게 영향받은 곳이 있습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들이는 신입, 그리고 테크 업계입니다. 빅테크의 대졸 신입 채용은 최근 3년 사이 절반 넘게 줄었고 미국의 프로그래머 일자리도 2년 만에 4분의 1 넘게 사라졌습니다. 왜 하필 신입일까요? 그 답이 이 변화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예전엔 지능이 필요하면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능 자체를 사서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넓게 배워두고 스스로 익히는 데 익숙한 사람은 AI만 있으면 예전에 여럿이 붙어야 했던 일을 혼자 해냅니다. 한 사람이 대본을 쓰고 목소리를 입히고 이미지를 만들어 영상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냅니다. 기업 입장에선 셈이 달라집니다. 신입 한 명을 뽑아 가르치려면 처음 몇 년은 받는 것보다 가르치는데 품이 더 듭니다. 사람은 불평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반면 AI는 불평 없이 신입이 하던 일을 더 빠르게 해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줄어드는 자리가 신입인 겁니다. 다만 오해는 말아야 합니다. AI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건 착각입니다. 결과물은 그걸 다루는 사람의 실력만큼만 나옵니다. 배움을 놓은 사람에게 AI는 그저 그런 도구지만 계속 배우는 사람에게는 몇 사람 몫을 해내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특히 반가운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가장 적게 낳는 나라. 보통은 이걸 재앙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경제학의 답은 조금 다릅니다. 나라가 늙어 일할 사람이 줄면 기업은 그 빈자리를 기계로 채웁니다. 그래서 더 빨리 늙는 나라가 자동화도 더 빨리 받아들입니다. 로봇이 무거운 일을 대신하니 이른이 가까운 농부도 태블릿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농가의 절반 이상이 이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농사를 짓습니다. 늙는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늙는 만큼 기계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게 기계의 일을 내준 사람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여기서 머스크의 약속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는 모두가 부유해지는 고소득을 말했습니다. 원하면 누구나 좋은 집에 살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에 보이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득이 한꺼번에 2배가 됐다고 해봅시다. 먹을거리와 공산품은 로봇이 더 많이 만드니 감당이 됩니다. 그런데 집은 다릅니다. 좋은 자리에 집은 수가 늘지 않는데 2배가 된 돈이 그리로 몰리면 집값은 2배가 아니라 6배, 10배로 뜁니다. 다 같이 부자가 되면 결국 아무도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오는 건 모두가 부자가 아닙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빠듯한 딱 그 정도의 기본소득입니다. 굶지는 않되 풍족하진 않은 삶.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일합니다. 다만 그 일이 예전과 다릅니다. 힘들고 위험한 단순 노동은 로봇이 가져갑니다. 사람에게 남는 건 로봇과 AI가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귀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얼마든지 고소득이 가능합니다. 아래로는 기본소득이 최소한을 보장하고
그 위로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소득을 높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한 사람이 쓰는 돈은 오히려 커집니다. 사람 수는 줄어도 그 사람들의 소비력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머스크의 미래는 그럭저럭 살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전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로봇과 AI를 가진 소수가 그 부를 독차지하고 나누지 않는 경우입니다. 언뜻 그 소수는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따라가 보면 그들조차 망합니다. 노동으로 돈을 벌던 대다수가 소득을 잃으면 물건을 살 사람이 사라집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값싸게 많이 만들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돈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부유층은 쌓아둔 돈을 쓸 데가 없고 노동계층은 일자리도 소득도 없이 노예보다 못한 처지가 됩니다. 사회를 지탱하던 소비와 생산의 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눈다는 건 착한 일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한 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로봇에 세금을 매겨 나누고 어떤 나라는 한 푼도 안 매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업은 세금 없는 나라로 옮겨갑니다. 나누려던 나라만 손해를 봅니다. 소득세는 나라마다 세율이 달라도 버텼지만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나라마다 제각각인 세금이 아니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도록 모두에게 똑같이 매기는 로봇세입니다. 지역으로 묶인 기구가 아니라 AI가 나아갈 방향의 뜻을 같이 하는 초국가적인 기구가 이걸 맡아야 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분배를 가장 앞서 말하는 쪽이 바로 AI를 만드는 회사들이라는 점입니다. 오픈 AI는 정책 문서를 통해 AI 기업의 지분을 담은 공공기금을 만들어 그 수익을 모든 시민이 나눠 갖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오픈 AI가 자기 지분의 일부를 정부에 내어 그 기금의 종잣돈으로 삼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걱정은 분명합니다. AI를 소수만 값비싸게 가지면 계층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만드는 사람들이 먼저 나눠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 그래서 이 미래가 멸종이 아니라 공존으로 갈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명분 쌓기인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올해 하나의 답을 믿었습니다.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직장. 그런데 그 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난해 4년제 졸업생 취업률은 60% 안팎. 그렇게 어렵다는 인서울도 전문대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수천만 원과 4년을 들이고도 그 끝에 자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AI는 너무 빨리 바뀌는데 대학은 그걸 따라가 가르칠 틈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모순이 있습니다. 대학과 회사는 시험과 면접에서 AI를 못쓰게 막습니다. 그런데 정작 입사하면 AI로 빨리 해결하라고 합니다. 기초를 익히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바퀴를 한번 만들어봐야 뭐가 맞고 틀린지 아는 눈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그 바퀴를 4년 내내, 그것도 AI를 금지한 채 만들게 하는 게 지금의 대학입니다. AI 시대에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AI가 일을 잘 해내도록 제대로 지시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맞는지 판단하는 것. 그런데 이 둘은 책으로 외운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직접 겪어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시키고 제대로 가려냅니다. 그러니 지식만 채우는 대학식 학습은 이 시대엔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뒤집어야 할 통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흔히 사무직과 전문직은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AI가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내는 일일수록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코드를 짜는 프로그래머, 서류를 다루는 변호사, 그림을 그리는 디자이너가 그렇습니다. 안전하다 믿고 4년을 들여 준비한 그 자리가 정작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에 뜻이 있다면 대학에 가서 그 분야의 장인이 되면 됩니다. 그 길이 맞지 않는다면 AI로 직접 기술을 익혀 자기 일을 만드는 것도 이제 진짜 길이 됐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AI를 자기 업무에 붙여 효율을 높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AI로 자기만의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라면 물려줄 가장 큰 건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습관, 그리고 곁에서 실무를 겪게 해줄 배울 자리입니다. 머스크가 그린 천국은 그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망하는 지옥도 아닙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흔해져 값이 떨어지고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은 귀해져 값이 오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가 설 자리는 분명합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은 낮게 보는 일이 미래엔 가장 선망받는 직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직접 돌보고 살피는 일, 사회복지와 돌봄 같은 일 말입니다. 기계가 다 하는 세상에서 끝내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그것이라면 사람을 향한 그 일이 가장 귀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신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시대가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가 맨손으로 보릿고개를 넘었듯 이번 고비도 우리는 넘어갈 겁니다.